여러분들은 모두 젊은 사람이고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런 걸로 끝낼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책을 보고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감 가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걸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리뷰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 제목은 그릿입니다. 여기 보시면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작가가 쓴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접어서 그 공감 가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윈의 전기작가 대부분은 그가 신통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꾸준히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윈의 저서 전에도 이런 견해를 입증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처럼 이해력이 빠르지 않다. 추상적인 사고를 길게 이어가는 능력도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아주 훌륭한 수학자나 철학자 제목도 아니고 기억력도 보통 이하라고 생각했다. 그 기억력도 매우 나빠서 날짜나 시 한 줄도 며칠 이상 절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꾸준히 하는 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 찰스 다윈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늦어요. 제가 이해력도 늦고 습득력도 늦고 기억력도 없고 부동산을 하면서 길치에다가 방향치. 그런데 좀 뭐랄까 꾸준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남들이 저보다 빠르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넘어서더라고요. 자, 또 다음 얘기 해볼까요? 열정이라는 단어는 강렬한 감정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므로 이상해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저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전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사람이 끈기가 부족한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감 갑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열정과 끈기를 같이 가져가셔갖고 반드시 뭔가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열정은 오랫동안 한결같이 계속 몰두하는 모습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인가? 어떤 사람들은 더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열의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열의는 드물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열의는 드물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열의가 바로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소위 열정이 폭죽과 같다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폭죽은 순식간에 찬란한 불꽃이 사라지고 쉬익 소리와 몇 줄의 연기, 화려한 기억만 남긴다. 반면 그릿은 나침반과 같은 열정을 보여준다. 나침반은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지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 준다. 여기서 중요 키워드는 지속적인 열의 이거 같습니다.
자, 또 공감 가는 얘기.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쫓으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답을 못 내렸던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과 즐거운 직업.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 한 1년?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 전에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예를 들어 제 아기가 제 자식이 뭐 대기업에 들어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라고 하면 전 1도 망설이지 않고 네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할 겁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그 대기업 다니는 후배들이나 좋은 공무원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대기업만 들어가면 또는 공무원만 되고 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아.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행복함만 있는 줄 알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대기업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월급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공무원은 뭐 좀 공무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위로를 스스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회에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나 아니면은 자제분 이런 분들한테 생각을 할 때 제 얘기를 한번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래요. 자, 이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7.8기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내가 문신을 하게 된다면 이 네 글자를 지어지지 않게 잉크로 새길 것이다. 7.8기. 애기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넘어지나요? 제대로 걸으려면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멀쩡히 걷기 시작하죠. 이 멘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패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본능으로 걸어야 되는 그 애기들은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어서서 걷죠. 근데 나이를 먹고 뭔가를 더 알면 알수록 그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그럼 뭘 안 하나요? 도전을 안 합니다.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되고 싶죠. 7.8기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새겨 두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실천하시고 도전하셔갖고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정서적 삶을 즐길 확률이 높다. 행복감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듯 그릿 점수가 최고점일 때 그 행복감도 비례관계가 성립했다. 꾸준히 열정적인 게 행복과 비례하다는 설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돈도 되고 행복도 돼. 끝났네. 이게 지금 박사님이 쓴 거라 맞을 거예요. 자, 니체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니체 명언을 외우진 못해서 좀 찾아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이시나요? 적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힘들 때 혹은 지금 힘들거나 나중에 힘들 때 한번 새겨 들으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상처에 의해 정신은 고양되고 새 힘은 솟아오른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풍파,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실패, 어떠한 상처 이런 것들이 움츠림이 아니라 강함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저도 믿어야 그게 실천된다는 거, 실현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까지 해봤어요. 제가 최대한 줄였더니 이제 빨리 끝났네요. 이 그릿이란 책을 제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모든 내용은 이 제목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이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책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생각하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멘트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그 실천할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한다. 또는 생각을 못 한다. 또는 생각을 전달해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자신만의 표현으로 제 영상에 마윈의 명언을 또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헨리 포드의 명언을 몇 개 더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자, 제가 경매를 처음 했을 때 이 부동산 자체가 이상한 부정적인 의미의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부동산 업자라고 표현이 됐고요.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쓰죠. 부동산 업자. 부동산 하는 사람을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부동산 업자. 업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지니까 이제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경매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는 아니죠. 우리 이제 무슨 단계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죠? 경매에 관심 있죠? 그러면 이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서히 천천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들이 등한시하는 뭔가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가면을 벗길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천성적으로 거만하거나 탐욕스럽다면 돈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줄 뿐이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온갖 나쁜 짓이랄까요? 이런 거를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단계예요. 내가 이제 어느 목표를 갖고 실천을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고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랄까 눈앞에 있는 욕심 요것만 좀 조심하자고. 나는 더 큰 돈을 벌 거야.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더 멀리 볼 거야. 이렇다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대 또는 80대라 할지라도 누구나 늙을 것이다. 항상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젊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거꾸로 가볼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일은 젊음을 유지하는 거래요. 그런데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젊대요. 여러분들은 모두 젊은 사람이고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이 정도로 책에 대한 리뷰라 그러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그냥 제가 공감 가는 얘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ar that you just